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19년 12월 15일입니다. 12월도 이제 보름이죠. 어제는 제가 사는 일산에 큰 그 산부인과 병원이 이제, 한두 개 있거든요. 일산도 뭐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하필 또 제가 오랫동안 한 4년 넘게 살았던 거기에서 한 100m도 안 되는 곳에 지금 여기서 불이 난 일산에 그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산부인과 병원이 거의 없죠. 많이 없죠.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일산에서 알아주는 큰 산부인과 병원입니다. 아마 제 친구 아이도 여기서 낯절해서 저도 방문해 보기도 하고 늘 이제 왔다 갔다 버스 타러 갔다 왔다 하는 그 길가에 있기 때문에 잘 알죠. 그 안에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 일산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경찰서, 지금은 일산 동부경찰서, 대각선에 일산 소방서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지금 이 산부인과 병원 크게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8층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 옆에가 원래 이제 일산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소방서 옆에 이 병원이 있고, 근데 계속 예전에 이제 제천이나 이런 데서 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1층 필로티구죠. 그러니까 1층으로 들어가는 좀 높죠. 높은데 주차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노출돼 있죠, 바깥으로. 그러니까 겨울에는 노출돼 있는 쪽으로 이제 배관 같은 것이 어으니까 그걸 열선을 감았나 봅니다. 보통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열선 배관을 깔았는데 얼지 않으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갑자기 온도가 높아지거나 막 이러니까 거기에 불이 나고 옆에 있는 배관재 같은 데 옮겨 붙어 갖고 불이 나고 그 불이 나서 복사일이 생겨서 자동차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붙은 것이 자동차에 불이 붙으니까 연쇄적으로 불이 붙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 불난 병원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건물이나 불리는 것들은 그 연기와 열기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빠르게 굴뚝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근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빨리 연기가 올라갔죠. 실제로 지금 이 병원이 천운이었던 건 옆에 바로 일산 소방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소방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소방관들의 숙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숙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일산 소방서 굉장히 큽니다. 연기가 나니까 바로 이제 출동하니까 어쨌든 들어가서 업고 들고 나오고 이게 대피 같은 것이 빨리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옆에 바로 이제 소방 사다리차가 일산 소방서 크기 때문에 바로 투입됐으니까 아마 그게 천운이었고, 만약에 이 산부인과 병원이 소방서에서 조금만 더 멀리 떨어졌다면 제가 보기엔 사상자가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제 350 넘게 대피를 했는데 신생아부터 막 예를 들면 산모, 전신마취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글쎄요, 이게 지금 경보가 7층에 안 울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밝혀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원인은 대충 밝혀진 것 같은데, 이런 큰 사고의 가장 큰 면은 불이 어떻게 났는가에 대한 부분은 그건 이제 다음 차치하고라도 대피 관련된 부분이 부족해갖고 사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제 7층에는 비상경보음이 안 울렸다고 하고, 근데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 탈출용 미끄럼대 사다리차,
아니면 옥상으로의 탈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됐는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딱히 뭐라고 판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바로 옆에 일선 소방서가 있었기 때문에 대피를 도우는 건 도왔지만은 만약의 경우 이런 진짜 산모, 신생아 이런 사람들을 흔히 말하는 탈출의 미끄럼대 이런 건 사실은 어렵죠. 요양병원 같은데 노인들 저기 거동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탈출 미끄럼틀 타라 이건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경우도.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한 3층 정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완벽하게 이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작동이 됐는가에 대한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애초에 제가 이 병원에서 좀 걱정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 병원 1층 뒤쪽인가에 커피숍인가가 몇 개 있습니다.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저도 이용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병원 1층에 뭔가 그래도 뭐 커피숍이라서 화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에 세브란스에서 불났을 때는 세브란스의 1층에 화덕 피자가 있었다니 그 말도 안 되죠. 엄청 높은 거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인허가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뭐 그 간단한 형태의 커피숍인데 요즘은 커피숍에도 번 같은 거, 빵 같은 걸 구워 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쪽이 문제가 되냐 했더니 실제로 그거보다는 필로티 구조의 이 열선 배관이니까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빠르게 탈출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경우라고 하면은 애초에 불이 났고 연기가 올라온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그걸 분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의 탈출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의 탈출구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여기는 또 그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거든요. 그것도 요양 거기 이른바 이제 산모들 요양하는 것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소방 검사가 필요할 거라고 소방 장치 시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이 아니었나. 근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도 일산에도 산부인과 병원이 이제 몇 개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됐으니 이 사람들도 어떻게 가나요? 참 출산율이 떨어진다 더더욱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더더욱 답답하네요. 하여튼 그래도 다행히 크게 다친 분들은 없어가고 다행입니다. 또 어제 아침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이른바 블랙 아이스라고 해서 영천 경상도 쪽에 충청도에 넘어가는 쪽에 중앙고속도로 그리고 그 옆에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가 보통 경부라든가 뭐 중부라든가 아니면은 이 호남 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경상도 충청도 고지와 경상도 고지를 강원도 쪽을 통과하는 높은 교각을 통해서 산을 뚫고 가는 이런 고속도로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중앙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근데 이런 날씨에는 갑자기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완전히 추운 것도 아니고 그 교각 위쪽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각이 아닌 보통 땅에서 이렇게 얼음이 얼게 되면 밑에 열이 땅으로 복사열이 그래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보통 이런 블랙아이스가 생기는 어떤 거냐면은 산과 산을 연결하는 긴 교각을 통해서 도로를 밑에가 다리죠, 다리. 쉽게 말. 다리하고 다리 터널이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 난 것도 그런 데인데 바람은 쌩쌩 불죠, 춥죠. 그러니까 살짝만 비는 아니라 눈 같은 게 살짝 녹고 요런 상태에서 교각 밑에 찬바람이 싹 불으면은 도로 밑에 있는 수분이 얼어버리는 겁니다. 블랙아이스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뭐예요? 이게 뭐가 왔나 싶었는데 완전히 그 빙판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블랙아이스죠. 그러니까 애초에 블랙아이스의 문제는 도로 건설에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저런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는 그 산지, 높은 산지, 그리고 이에 그 교각에 있는 도로는 열선을 깔든가, 아니면 열선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어떤 구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뜩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놨는데, 그냥 차도로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웃긴, 그 도로는 최소한 100, 최고 속도 120, 110이고, 최저 속도가 5, 60인데, 5, 60 더 되죠. 뭐 7, 80. 보통은 그 정도 달리는데, 한 90 넘게 달리죠. 그래도 그 정도로 하면요, 제동이 안 되죠. 200m, 300m 전에 제동해도 쫙 밀리는 경우인데, 그러면 애초에 그런 블랙아이스가 있다는 걸 감지해갖고 경보를 올려주든가, 속도를 줄이도록 방지를 하든가. 여태까지 그럼 계속 이런 블랙아이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로공사에서는 뭘 한 겁니까? 애초에 그 블랙아이스 생길 수 있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이미 다 나온 건데, 그거를 개인의 운전 습관으로 해갖고 이렇게 7명이 돌아가시고요. 30몇 명이. 그것도 막 불이 다 탔습니다, 차가. 이거는 분명히 도로공사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블랙아이스 문제는 어차피 그 도로는 계속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열선을 깔든가 아니면 밑에다가 무엇인가 보강장치를 해야죠. 그런 얘기들은 전혀 안 하고, 사람 이렇게 많이 죽었다, 뭐 조심해야 된다, 블랙아이스가 뭐다, 이런 소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도대체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가 문제인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이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언론이 좀 뭔가, 아니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안 됐어. 꺼봐, 조심해라 그랬지.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하여튼 좀, 어쨌든, 그거는 뭐 국가나 도로공사나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겨울, 특히 이런, 외곽에 있는 도로들, 그리고 특히 자기가 가는 길을 생각해 보시고, 어떤 서울에 있는 외곽순환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 있잖아요. 떠 있는 데 있잖아요. 교각으로 떠 있어 갖고 있는데. 근데 날이 좀 춥다. 좀 이상할 것 같다. 그럼 속도를 무조건 줄이세요. 거기서 이용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블랙아이스 문제는. 대비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열선을 깐 데 거의 없어요. 그거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나는 잘해도 뒷차가 잘못하면 화물차 갖다 박으면 이건 다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머릿속에 넣고 다니세요. 저는 겨울에는 이렇게 웬만하면은 이런 데는 차를 갖고 다니지 않는데, 예전에 한번 저도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갖고, 제가 예전에 제 고향에서 저기 전원주택 생활을 한다고 헛된 꿈을 꾸고 여러 사람을 괴롭힌 적이 있었습니다.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그랬는데 다 엉망이 됐죠. 겨우 잘 팔았습니다. 원가에 잘 팔았습니다. 근데 원가는 아니, 좀 손해를 봤죠. 근데 원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근데 거기 이제 시골길이니까 눈도 안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쓸 수가 없죠. 눈이 오는데. 그 밑에 이제 약간 얼려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냥 늘 가던 길이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그래도 평소에는 5, 60 정도 했는데, 그래도 한 3, 40 밟았는데, 많이 줄였죠. 근데, 제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30, 40인데도. 휙 도는데, 휙 도는데, 죽었나? 왜냐면 내 앞에 차도 있었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었거든. 이거, 내가 다치는 건 다쳐도 나가더라도 밀려갖고 사람이라도 깔아버리면 이건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어떻게 됐냐면, 제동을 했는데, 제동이고 껐는데, 그 앞에 전봇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못 쓰는 전봇대죠. 그러니까 원래 전봇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길을 옮기느냐고 큰 전봇대로 전선을 옮기고 폐 전봇대로 이제 뽑을는데,
거기를 박았어요. 아마 그거 안 박았으면 죽었죠. 왜냐하면 그걸 지나면 이제 또랑이 있었고 그러면 거기 처박히는 거니까. 이게 진짜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집 이제 그쪽은 가지도 않습니다. 팔았죠. 어쨌든 어제 그것이 하고 싶다에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 씨 뭐 다 공개된 거니까 부모님도 찾으시려고 하니까 수의대생 이윤희 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그것이 하고 싶다에서 이제 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뭐 별로 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이윤희 씨 얘기는 제가 KBS 시사기획 창이라는 데에서 재작년에 작년 사이에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다뤄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직접 전주 거기 가서 걸어보기도 하고 그 원룸에서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거기 그 밑에서 이제 주변 지리적인 것도 파악해 그래 왔는데 전북 경찰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미제 사건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이 다른 단서가 안 나오는 거는 아마 몇 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전북 경찰서 대표적인 전북대 수의대 이윤희 실종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 한번 그것이 일단 한번 보시고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싶다 그걸 왜 했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데서도 분명히 언급을 다루는 몇 번 탐사보도 다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다뤘겠지. 그래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했는데 다른 거는 뭐 어차피 다 뭐 비슷비슷한데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사기획 창에서 이전에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들을 다 해서 그거는 검토할 건 다 검토했고 그래서 그거 이외의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했거든요. 말하자면 뭐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공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경쟁 프로그램인지 몰라도 그걸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데 왜 과거에 했던 거를 무시를 하지? 뭐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어제 그것이 쉽다에서 한 것 중에 의미 있는 거는 데이터 포렌식입니다. 즉 검색 기록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글쎄요 이게 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쉽다에서 했던 거는 그때 이윤희 씨의 집에 있던 컴퓨터의 로그 기록을 경찰이 분석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가 없으니까 컴퓨터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2006년에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럼 그 뒤에 이제 컴퓨터의 로그 기록을 데이터 포렌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건데 저희가 시사기획 창에서 할 때는 그 얘기는 대충 그러니까 이 새벽 2시 59분에 켰고 한 3분 정도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참 뒤에 4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껐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 종료가 아니라 일부러 끈 거예요. 누가. 근데 그 끈 거는 이윤희 씨는 실제로 이제 그거를 굳이 끄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건 무슨 소리냐면 자동 종료가 되도록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이윤희 씨는. 그러니까 늘 켜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늘 켜두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켜뒀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이제 4시 지나서 끈 거는 들어가서 누가 눌렀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1시간 10분 정도 뒤에 4시 몇 분에 있었던 것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끈 거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방에 들어올 수 있고 1시간 뒤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범죄와 이윤희 씨 실종과 분명히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그건 뭐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수사기획청 저도 그렇고 다른 이전의 탐사분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식다에서는 그 디지털 포렌식 로그 기록을 찾아서 그거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한테 보게 했는데 희한하게도 실종된 게 6월 8일 뭐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때쯤에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검색 기록을 지웠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이제는 다른 어떤 검색을 했었는데 검색이나 아니면 기록이 뭔가 사용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실종된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신고가 되고 경찰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가족이 오기 바로 전에 누군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앞에 걸 지웠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건 이제 경찰이 지웠을 리는 없고, 그죠? 경찰이 왜 지웁니까? 그거를 지우면 그건 큰일 날 문제고. 그러면 가족은 컴퓨터에서 모르고 오기도 전이었고. 그러면 친구들도 지울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명확한 거는 그것도 그냥 이 손으로 찾아갖고 지운 것도 아니고 뭐냐면 특별한 프로그램, 그 히스토리를 지우는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그거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의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좀 한다는 사람, 뭐 대학생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 조금 뭐 관심 있는 사람은 하겠죠. 그러면 히스토리를 지울 수 있다는 걸 검색만 해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색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걸 깔아갖고 하는구나 정도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거기 깔아갖고 지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범죄와 관련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그걸 지워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이윤희 씨에 대한 아는 그 과동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고 막 저기 경찰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이거 내가 걸려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몰래 들어가 지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왜냐하면 그때쯤에는 이윤이라는 사람이 실종만 됐을 뿐, 그러니까 이게 가출인지 어떤지 됐을 뿐이지 뭐가 크게 돼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경찰에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해놓은 거를 경찰이 그걸 무능해갖고 분석을 못했느냐. 정확히 말하면은 그것이 아쉽다에서 한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받아봤고 받아본 자료를 IT 전문가,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보여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걸 포렌식을 해갖고 경찰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당시 경찰 수사했던 사람들도 그 얘기는 뭐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렌식을 해놓고 사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별로 분석할 생각 없고 그냥 그 검색 기록만 해갖고 다른 쪽으로 수사했다.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아니면 더 어떤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 이건지. 지금 결국은 그것이 아쉽다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찾았다는 거죠. 그럼 경찰은 그건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시사기획 창을 했을 때는
경찰하고도 다 뭐 제작진이 접촉도 하고 그랬거든요. 뭐 오롯이 그것이 다 제작진에만 준 건 아니니까. 근데 저희가 시사직 창에서 했을 때는, KBS 했을 때는 그 기록 자체를 가지고 다 못 받았을 거예요. 가지고 IT 전문가한테 분석하진 않았어요. 그걸 못 받았으니까 아예. 그러면은 경찰 얘들은 뭐죠?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대단히 열심히 뭘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도가 높은 로그 기록 자체를 분석을 안 했다? 검색 기록은 분석했는데 이건 그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들 또 바보짓 했나? 이게 이제 답답한 게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되는 거는 그 사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무엇인가의 경찰의 실수 그리고 경찰의 무지, 무능 무엇인가 간과하는 것들 반드시 존재한다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뭐 물어보면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고 뭐 진짜 뭐 그냥 죽을 똥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디테일에 들어가면 뭔가 이 허술한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2시 59분부터 3시 2분까지 검색을 했고 성추행을 검색을 했고 그리고 4시 넘어서 꺼졌어요. 인위적으로. 그럼 누군가 들어와서 껐다는 거잖아요. 1시간 지난 뒤에 어떤 이윤희 씨가 만약에 나가기 전에 이 걔를 앞에 내놓고 뭐 이제 급하게 좀 나갔다. 그죠? 그건 설명이 돼요. 그런데 급하게 나갔다 1시간 뒤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껐다. 컴퓨터를 껐는데 말하자면 걔는 다시 안 들어놓고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끈 거는 그거는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럼 1시간 정도에 통해서 갔다 올 수 있는. 이게 저희는 시사기획청에서는 그렇게 했죠. 1시간 정도로 이윤 씨를 만약에 공격해갖고 뭐 죽였거나 한 다음에 처리를 한 다음에 어딘가 갔다 올 시간을 반경을 찍어보자. 차나 이런 걸로. 아니면은 저는 그것보다는 수의대에서 보통 이 동물들의 해부 실습 이런 걸 하면서 사체 이런 것이 폐기물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81kg짜리가 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그건 지금 증거가 없죠.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어디에 묻었거나 그러긴 시간이 너무 좁아요. 1시간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면 어디가 그냥 갔다가 다음에 했다고 해도 그럼 결국은 그렇게 이제 뭐 사체가 처리됐다고 하고 갔다 올 시간을 체크해 보면은 그건 수의대 건물 안으로 갔다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충분히 설명이 된다. 그럼 그걸 중심으로 찾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때 우리들한테 제공해 주지 않았지? 아니면 몰랐나?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와서 굳이 지워야 될 뭐가 있었다. 컴퓨터 안에. 그러면 컴퓨터 안에 굳이 지워야 될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SNS? 아니면 거기서 이제 뭔가 메신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일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인은. 그죠? 이윤희 씨가 혼자 그냥 쓱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윤희 씨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까운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이윤희를 좋아했고 마지막에 그 목격했다는 사람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용의자를 놓친 거 아니냐. 너무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혀갖고 그 지적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고 시사기획청에서도. 그러면 그때 가까운 데 있었고 다른 동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윤 씨가 이제 서울에 있는 모 여대, 유명한 모 여대를 나왔다가 거기서 다니다가 편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다시 본 거죠. 그러니까 수의대 편입. 나이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 좀 많은 거죠. 28, 9이니까. 그래서 누나누나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분명한 것은, 치정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사람들이, 이윤희 씨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건 맞다.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걸 실패했던 거, 쉽게 말하면. 왜? 당시에 같이 왔던, 이 남자, 동기,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주변 어떤 거, 그러니까 친구들도 모를 수 있죠, 그거는. 아니면 그 친구랑은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초기 수사 실패, 그리고 초기 수사 실패의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거를 간과한 수사진의 약간 무능력함, 그리고 그것을 무능력함을 감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탐사 보도하는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고 겨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한테 공개된, 결국은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비밀번호를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인 거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사체 처리를 폐기물로 같이 했다고 하면은 결국 거기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 이건 뭐 용의자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군용자 군이 정확히 말.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따라서는 여전히 뭐 지당하신 말씀들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냥 소위 말하는 대학생에도 알만한 얘기를 그냥 떠들어대고, 그 뭐 프로파일러 시각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뭐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건데, 그거는 그런 정도의 프로파일링은요, 전문가는 요즘 대학원생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영역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뭐 더 이상 제가 그것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지는 않고, 대신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리고 새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 기록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씨의 실종이 이제는 좀 전모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대략 그 용의자고는 머리 들어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때도 이윤 씨 부모님을 봤는데 더 늙으셨네요. 참 자식 때문에 이제 좀 그분들이 좀 평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뭐가 됐든 죽었으면 죽었다. 아니면 뭐라도 나와야지. 거의 팔순이 되시는 그분들 좀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진실이 좀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